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일본 반도체 산업입니다. 아, 네. 일본 반도체 산업. 한때 뭐랄까 세계를 호령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좀 짚어보고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그 과거의 영광이랑 또 현재의 도전, 그리고 미래를 향한 움직임, 이게 다 교차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냥 표면적인 현상 말고요. 그 안에 숨겨진 동력이나 전략, 이런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핵심 맥락을 딱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 반도체 산업의 현재 위치, 이걸 이해하려면 과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80년대에는 정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핵심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그 디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요. 여기서 일본의 위상이 상당히 축소됐다는 겁니다. 뭐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쟁자들이 확 떠오르면서 시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됐죠. 네, 맞아요. 판이 바뀌었죠. 하지만 이게 뭐 일본 반도체 산업이 끝났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생존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 전략적 전환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일본 반도체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 그게 뭘까요?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첫째는 역시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고 또 그 라피더스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어요.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 맞아요. 그런 국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자국 산업 부활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경제 안보 차원의 접근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정부 주도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군요.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어떤 변화나 특징이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 최첨단 로직 반도체 제조 경쟁에서는 솔직히 좀 뒤처진 면이 있죠. 네, 그 부분은 그렇죠. 그렇다고 기술력이 아예 사라진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예를 들면 포토레지스트나 불화수소 같은 거요. 아, 소재 강국이죠. 네. 그리고 제조 장비 분야. 여기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첨단 패키징이라던가 아니면 이미지 센서, 전력 반도체 같은 특정 틈새 시장에 더 집중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어요. 뭐랄까, 모든 분야에서 다 최고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처럼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하려고 하기보다는 강점을 가진 특정 분야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런 변화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나 현재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이런 숫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 어렵던데요? 네, 뭐 R&D 투자 규모라던가 특정 품목의 시장 점유율, 이런 데이터들이 물론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들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점유율이 여전히 높다거나 특정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건 주목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개별 수치 자체에 너무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좀 낮아졌더라도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특정 소재나 부품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면 그 잠재력은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데이터 하나하나보다는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큰 그림, 전략적인 방향성이나 잠재력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강점 분야 집중이라는 기술 전략, 여기에 구체적인 시장 지표들까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일본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여러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의 영광에 대한 어떤 향수나 아니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비관론, 이런 데 너무 치우치기보다는요,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갈지, 이걸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소재, 부품, 장비, 이쪽 분야 경쟁력은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의 역할을 계속 중요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일본 반도체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움직임까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분야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깊이 파고들 만한 흥미로운 지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분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시각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술과 시장은 계속 변하니까요. 앞으로 일본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일본이 강점을 가진 그 소재나 장비 분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최첨단 칩 경쟁과는 좀 다른 방식의 반도체 강국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